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옆자리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들 민호는 변호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 은지는 원래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장례식 이후로 은지가 부쩍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웠어요. 집에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말벗도 되어주었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었는데 은지가 오면 그나마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은지가 과일을 들고 왔어요.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면서 은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제가 자주 들를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참 든든하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은 줄 미처 몰랐거든요. 은지는 사과를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놓으며 텔레비전을 가리켰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뉴스 보면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무서워요, 진짜.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노인들 돈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였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세상이 참 험악해졌어.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놓였죠.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통장이랑 재산 정리 같은 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산 정리?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생 은행 일은 남편이 다 처리했거든요. 저는 그냥 생활비 통장 하나만 쓰고 살았어요. 은지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은 예금도 안전한 상품으로 옮겨두는 게 좋대요. 해킹도 많고 금융사기도 많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더 조심하셔야죠. 말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 업무를 잘 모르니까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걸 남편이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챙겨야 했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 말에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어머니,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은지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에이, 뭐려. 당연한 거죠. 제가 시간 내서 은행같이 가드릴게요. 복잡한 거 다 알아봐 드릴게요. 은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훨씬 잘 알 테니까요. 며칠 후 은지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괜찮으세요? 제가 은행 예약해놨어요. 그래, 좋다. 내가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구나. 서류도 제가 미리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은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대견했어요. 아들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은행에 가면 뭔가 복잡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는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지가 옆에 있으니 걱정은 없었습니다. 전날 밤 은지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내일 10시에 만나요. 제가 집 앞으로 갈게요. 그래, 알겠다. 내가 일찍 준비하고 있을게. 네, 그리고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어.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랍에서 도장과 신분증을 꺼내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내일이면 재산 정리가 끝나겠죠. 은지 말대로 안전한 상품으로 옮겨두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은지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은행에 가는 건데 너무 대충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방에 도장과 신분증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시가 되자 은지가 도착했어요.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그래, 다 됐다. 가자꾸나. 좋아요. 그럼 출발할까요? 오늘 마무리하고 나면 어머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은지는 제 팔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죠. 은지와 함께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며느리를 둔 것 같다고요. 은행까지 가는 동안 은지는 계속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서류 몇 개 작성하실 건데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 내가 있으니까 걱정 안 된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은지가 옆에 있으니 든든했거든요. 곧 은행이 보였어요. 은지가 문을 열어주며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 여기서 번호표 뽑을게요. 은행 안은 한산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은지가 번호표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어머니, 이게 오늘 작성할 서류들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글씨가 작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은지가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은지는 계속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복잡한 일을 혼자 했다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었거든요. 32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은지가 번호표를 확인하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차례예요. 가요. 창구로 다가가니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지연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재산 정리 때문에 왔어요. 여기 서류 준비해 왔습니다. 은지는 서류 뭉치를 직원에게 건넸어요. 박지연 대리는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렸죠. 은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니, 여기 신분증이랑 도장 주세요. 은지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꺼내 건넸어요. 은지는 그걸 직원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박지연 대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와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뭔가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요즘 은행 일도 참 복잡하구나 싶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박지연 대리는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밝게 웃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직원은 서류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도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뭔가 확인하듯이 여러 번 오갔죠.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잠시만요. 박지연 대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은지를 슬쩍 쳐다봤어요. 은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여유로운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연 대리는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며 뭔가를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이상하네요.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상하다니 무엇이 이상하다는 걸까요? 은지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박지연 대리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감이 커졌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었죠. 은행 업무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은지는 계속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리듬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은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여유로웠던 며느리가 이렇게 초조해하다니 이상했죠. 박지연 대리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오가며 뭔가를 대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네, 저 4번 창구 박지연인데요. 지금 고객건으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 불안해졌어요. 확인이 필요하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은지도 직원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연 대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박지연 대리는 미안한 표호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쪽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간 걸 보니 누군가와 상의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와 은지는 창구 앞에 남겨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지는 계속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박지연 대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함께 왔습니다. 과장님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놓고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화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박지연 대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죠. 박지연 대리가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져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어르신만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따라오라니 무슨 말일까요? 은지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머니 일 도와드리러 온 건데요. 은지의 목소리에 약간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는 늘 자신감 넘치던 은지였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어르신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지연 대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본인 확인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 게 느껴졌어요. 박지연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를 돌아봤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손으로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니, 금방 오실 거죠?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금방 올게. 박지연 대리를 따라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은지가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박지연 대리가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아까 봤던 과장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지연 대리와 과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까 은지가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지점 박성훈 과장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지연 대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작성하시려던 이 서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안전한 예금 상품으로 옮기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며느리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은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안전한 상품으로 재산을 옮긴다고요. 박지연 대리와 박성훈 과장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이였어요. 과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는 예금 상품 변경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박지연 대리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전 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 동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어르신의 모든 예금과 자산이 며느리분 앞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의 이전이라니요. 저는 그냥 안전한 상품으로 옮기는 줄만 알았는데요. 은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며느리가 분명히 안전한 예금으로 옮긴다고. 어르신, 이 서류를 보세요. 박성훈 과장이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이 보였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좌의 소유권이 정은지 씨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요. 어르신은 이 계좌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돈을 제가 못 쓴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며느리분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박지연 대리의 말에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제가 쓸 수 없게 된다니요.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성훈 과장이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거래 내역 같은 게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은행 시스템 기록입니다. 2주 전에 며느리분께서 다른 지점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점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은지가 다른 지점에 갔었다니요. 박지연 대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강남 지점입니다. 그때 어르신 명의의 정기예금 해지를 시도하셨습니다.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그건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목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주들 교육비로 쓰려고 아껴뒀던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가 제 돈을... 본인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 어르신께 직접 확인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며느리분이 거부하셨습니다. 박성훈 과장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보여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지가 제 몰래 은행에 가서 제 돈을 빼내려고 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오늘 저를 따로 부르신 겁니까? 어르신, 요즘 가족 간 금융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박지연 대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이런 거래를 특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류를 보는 순간 이전 기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확인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이 정말로 이 거래를 원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원하지 않았죠.
제 재산을 며느리에게 다 넘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박성훈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경찰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의미잖아요. 아들은 어떡하고 손주들은 어떡합니까? 네, 법적으로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한 번 시도했고 오늘 또 시도한 겁니다. 다음에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박지연 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이 직원들이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겼겠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오늘 거래는 취소하시고요. 그래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지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나요?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박성훈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분이 준비한 서류를 보면 법률 용어가 정확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 같아요. 전문가요? 네, 일반인이 이런 서류를 혼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도와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가 이 일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뜻이잖아요. 며칠 전부터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연 대리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일단 침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며느리분께 들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증거를 더 확보하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죠. 박성훈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특히 아드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시라고 들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민호한테 말해야 한다니요. 아들에게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박지연 대리가 제 팔을 부축해줬습니다. 어르신, 오늘 거래 내역과 이전 시도 기록을 출력해 드릴까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지연 대리가 프린터로 가서 서류를 뽑았습니다. 몇 장의 종이를 봉투에 넣어 제게 건넸어요. 이거 잘 보관하세요. 증거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은지가 보면 안 되니까요. 박성훈 과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니 은지가 보였습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셨어요? 오래 걸리셨네요.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날카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서류가 좀 복잡하대. 다음에 다시 오자고 하더구나. 다음에요? 왜요? 오늘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은지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봤어요.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대. 나도 잘 모르겠구나. 저는 애써 평온한 표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럼 언제 다시 와야 하는데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으로 가방 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쯤 다시 오라고 했어. 서류를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대. 다음 주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은지가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걸요. 왜 그렇게 급할까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머니, 제가 직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은지가 창고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은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다, 괜찮아. 다음에 오면 되지 뭐. 오늘은 그냥 가자. 하지만 괜찮다니까. 나도 좀 피곤하구나. 저는 일부러 피곤한 척했습니다. 은지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까요? 제가 또 시간 내드릴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은지는 운전하면서 계속 뭔가 생각하는 표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3천만 원을 빼내려고 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것도 제 몰래요. 은지가 왜 그랬을까요?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지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래, 고생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은지는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은행에서 받은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쳤죠. 거래 시도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주 전 강남 지점 방문, 정기예금 해지 시도 3천만 원.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호가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지금 시간 좀 있니?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지하고 오늘 은행에 갔었다. 재산 정리한다고.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정리해 두시는 게 좋죠.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말이다. 은행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구나. 이상한 말이요? 서류가 예금 이전이 아니라 명의 이전이래. 내 돈을 은지 앞으로 다 넘긴다는 거였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은지가 다른 지점에 가서 내 정기예금을 해지하려고 했대. 3천만 원짜리.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투였어요. 은행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대. 본인 확인이 안 돼서 거래가 안 됐다는구나.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내가 왜 이런 걸로 장난을 치겠니? 은행에서 서류도 받아왔어. 증거야.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받은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 올 수 있겠니? 네, 지금 나갑니다.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의 이름, 날짜, 시간, 금액. 30분이 지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민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넸어요. 민호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표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나서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은지가 정말 이런 짓을? 은행 직원이 직접 보여줬어. 컴퓨터에도 다 기록되어 있대. 민호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더 확보하라니? 네, 오늘 은지가 가져온 서류 원본도 필요하고 은행 측 공식 문서도 받아야 해요. 민호는 변호사답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 제가 은행에 다시 갈게요. 공식적으로 모든 기록을 요청하겠습니다. 은지한테 들키면 어떡하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절대로 들키시면 안 돼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지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어요. 알겠다. 조심하마.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며칠만 참으세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호는 일어서서 방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제 동료 변호사들한테도 상담해 볼게요.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민호야,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왜 미안해 하세요? 잘못한 건 은지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어요. 며느리의 배신에 상처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은행 다녀왔어요. 모든 거래 기록을 공식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그리고 은지 명의로 된 계좌도 조회했어요. 최근 들어 큰 돈이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큰 돈이? 네, 매달 100만 원씩 어딘가로 송금되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계좌예요. 민호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겠어요. 은지가 빚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럴 수가 있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어머니 돈을 노린 거겠죠. 민호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 일단 어머니 재산을 보호해야 해요. 신탁 서비스 같은 걸 알아봐야겠어요. 신탁이 뭐니?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제3자가 관리하는 거라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민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안에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해요. 결정적인 순간? 네, 은지를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어요. 민호와 대책을 논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애썼어요. 은지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소리를 들으면 은행 직원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은지구나. 어머니, 은행 일 말인데요. 언제 다시 갈 수 있으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뭔가 조급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글쎄, 아직 은행에서 연락이 안 왔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급하니?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물었습니다. 은지가 왜 서두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게요. 요즘 금리가 계속 변동되잖아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금리 변동이라니요. 은행 직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은행에 전화해 볼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담당 직원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요. 은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연락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다오. 네, 그럼 내일 바로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 안에는 꼭 마무리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지의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어머니, 은지가 점점 더 조급해하고 있네요. 그러게 말이다. 왜 그렇게 급할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은행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라고 하네요. 그래, 알겠다. 이번엔 꼭 마무리해야 해요. 서류도 다시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은지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은지야. 네, 어머니. 이런 큰일은 우리 민호도 같이 가면 좋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요? 왜요? 그래도 법률 쪽 일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확인하면 더 안전하잖니. 아니,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호는 바쁘잖아요. 은지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큰 돈일인데 아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도 충분히.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은지가 당황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다. 나는 민호도 같이 가는 게 마음 편하구나. 아들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어머니, 은지야, 괜찮다. 민호도 어차피 내 재산 상황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하도록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억지로 동의하는 투였어요. 어머니,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은행 앞에서요? 아니다. 민호가 장소는 정하겠지. 내가 물어보고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제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 화요일에 은지랑 만나기로 했다. 네, 어머니. 저도 준비 다 됐어요.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지? 네, 동료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미 동료 변호사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결연한 느낌이었어요. 은지가 의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은지한테 연락할게요. 은행 가기 전에 동료 사무실에 잠깐 들르자고 할게요. 무슨 핑계로? 어머니 재산 관련해서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할게요. 그럼 거부하기 힘들 거예요. 민호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괜찮겠니? 내 아내인데. 어머니, 이미 제 아내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배신한 사람일 뿐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은지에게 전화했나 봅니다. 밤늦게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민호한테 연락 받으셨죠? 그래, 들었다. 사무실에 들르자고 하더구나. 세금 문제가 있대요. 확인해야 한대요. 은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전문가니까. 네. 그럼 화요일에 법무법인으로 먼저 가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차로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민호가 데리러 온대. 너는 직접 오면 된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지와 단둘이 차를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은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화요일만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0시라고 했다. 법무법인 주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민호한테 받아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은지한테 주소 보내줬니? 아직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보낼게요. 너무 일찍 보내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요. 민호는 세심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알겠다. 내일 잘 부탁한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민호가 9시에 집으로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그래, 다 됐다. 은지한테 주소 보냈어요. 10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은지가 뭐라고 하던? 네, 알겠다고 했어요.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민호의 차를 타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힘드실 거예요.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괜찮다. 이미 각오했어.
회의실에 김 변호사님이랑 이 변호사님도 함께 계실 거예요. 증인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 알겠다. 법무법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어요. 민호가 주차를 하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문패가 보였어요.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고 2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동료들입니다. 민호가 소개했습니다. 2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이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지가 곧 도착할 거예요. 준비 다 됐죠? 민호가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증거 자료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곧 은지가 올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10시 5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도. 은지의 말이 끊겼습니다. 회의실 안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2 변호사를 본 거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은지 씨, 앉으시죠. 김태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일단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은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기 시작했어요. 정은지 씨, 이 서류들 보이시죠? 은지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은행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2주 전 강남 지점 방문 기록입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정기예금 3천만 원 해지를 시도하셨죠. 그건 은지가 말을 시작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소연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주 화요일에 준비하신 서류입니다. 명의 이전 동의서죠. 시어머님의 전 재산을 본인 앞으로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요?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냉정한 민호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께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안전한 예금 상품이라고 거짓말하셨죠. 그건 어머니가 복잡한 걸 이해 못하실까봐. 이해 못하실까봐요? 김태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면 알면 동의하지 않으실까봐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이소연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을 은지 쪽으로 돌렸어요. 여기 은지 씨 명의 계좌 내역입니다. 최근 6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송금되고 있네요. 은지가 화면을 봤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누구한테 보내신 겁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에 2 손을 짚고 은지를 내려다봤어요. 내 어머니 돈을 훔치려고 한 게 당신 개인적인 일입니까?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잖아요. 재산 관리요? 김태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명의 이전 동의서에는 관리 권한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였어요. 은지야. 제 목소리에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니? 어머니, 돈이 필요했니?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뭐니? 저도 힘들었어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늘 무시당했어요. 제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게 내 돈을 훔칠 이유가 되니? 민호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빚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얼마인데요? 이소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5천만 원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갖고 있었던 거군요. 김태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민호 오빠는 절대 이해 못해요. 제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건 당신이 말하지 않아서 그래.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도와줬을 거야. 하지만 너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길을 택했지. 은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은지 씨, 이건 형사 고소장입니다. 사기죄와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자비요?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은지야, 나는 내가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어머니.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너도 알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은지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 친권은 내가 가질 거야. 아이들까지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제발, 아이들만은 안 됩니다. 이소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소를 취하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혼과 친권 포기, 그리고 즉시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은지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재산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은지 씨, 오늘 중으로 답을 주세요. 김태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은지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알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혼하고 집 나갈게요. 아이들도 포기할게요. 민호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서류를 은지 앞에 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오늘 안으로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었어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지야. 제가 불렀습니다. 은지가 돌아봤어요. 미안하구나.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김태준 변호사와 이소연 변호사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민호만 남았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어요. 결혼한 지 7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민호야,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섰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왜 미안해 하세요? 잘못한 건 은지예요.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사실 조금은 예상했어요. 은지가 요즘 이상했거든요. 돈 때문에 자꾸 신경질 내고 제 월급 통장까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친정 빚 이야기는 처음 들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 알았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왔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어제 집을 나갔어요. 그래,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당분간은 아는 형수님이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 정리 끝났어요. 신탁 서비스 신청했습니다. 신탁이 뭐라고 했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예요.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어머니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민호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제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말에 안심이 됐어요. 은행에도 특별관리 신청했어요. 앞으로 큰 금액 거래할 때는 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맙다, 민호야. 당연한 거예요. 제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민호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은지에게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은지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제 재산을 지킨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연 대리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어르신 일 잘 해결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지연 대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때 알아채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조심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를 샀어요. 그리고 손편지도 썼습니다. 당신 덕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행에 가서 박지연 대리를 찾았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편지를 건넸어요. 어르신, 이게 뭐예요?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박지연 대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르신, 정말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으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박지연 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잘 챙겨주니까 괜찮아요. 그 길로 박성훈 과장도 만났습니다. 함께 도와준 분이니까요.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잘 해결되어서 저도 기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강연이요? 네,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서요. 어머니 경험을 나누시면 다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해보마. 정말요? 제가 복지관에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강연을 해달라고요. 저는 떨렸지만 승낙했습니다. 강연 당일이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호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요.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은행 직원한테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컸죠. 강연이 끝났습니다. 여러 어르신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며느리도 요즘 자꾸 통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복지관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다음 달에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분들도 듣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럴게요. 그날 이후 저는 매달 복지관에 갔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혼 판결 나왔어요. 정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민호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정신 차렸어요. 무슨 소리니? 돈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걸 배웠어요. 지금은 평온합니다. 제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민호가 잘 관리해주고 있어요. 복지관 강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사기를 막았어요. 손자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가짜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게 감사했어요. 오늘도 복지관에 갑니다. 새로운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쳤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고 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경험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복지관이 보입니다. 입구에 어르신들이 서 계세요.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르신들께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제 경험을 나눌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귀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손주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강연 잘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잘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이겨낸 이유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니까요.